이게 뭐 AI고 뭐고 지금 다 사라지고 갑자기 또 초전도체가 미친 듯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노벨상 따놓은 당상, 그다음에 과학계의 새 역사다. 완전 이거 뭐 잠재력 챗 GPT 저리 가라. 게다가 이거 진짜면 완전 이거 그냥 돈방석에 앉는데 이 퀀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도 엄청 올라갈 거고 이건 물리학의 성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진짜 여러분 이 초전도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죠. 심지어 이 노벨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노벨상의 이름이 석배상, 이석배 교수님 이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데 이 초전도체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여러분 도체가 있어요. 이런 굴이 우리 전선들에 들어가는 거죠.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 이게 이제 도체입니다. 그럼 도체의 반대는 뭘까요? 고무. 고무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얘네를 절연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뭐 PC 칩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 요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반반의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도체라는 범위 안에 이제 전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도체 앞에 초라는 단어가 붙였잖아요. 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체, 이 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낼 때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저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막 과열되게 쓰면 열이 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혁명이겠죠. 그런데 초전도체라는 개념 자체가 뭐 11년도, 1911년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논문은 한 57년도에 나와요.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데 기존에도 초전도체는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이걸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이 초전도체라는 이 성질이 발현이 되려면 이 사용 환경이 굉장히 특수해야 됩니다. 진짜 초저온, 완전 낮은 온도거나 아니면 고압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온에서 사용 가능한 초전도체를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표로 보시면 이런 상태예요. 초저온이거나 초고온이거나 이 중간의 간극을 넘은 지금 그런 논문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없었고요. 대부분 이론 중심으로 이제 냈다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냥 실제로 어떻게 구우면 돼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그냥 공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초전도체,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미래 기술을 진짜 초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어디 쓰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럼 어디 쓰이냐면요. 핵융합, 양자 컴퓨터, 그리고 자기부상열차 같은 이런 큼직한 단위부터 좀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의료에 있는 MRI, 그리고 우리가 쓰는 가전기기, 핸드폰 같은데 모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밈들이 벌써 있죠. 이게 오펜하이머 장면 중에 일부인데 나는 상온 초전도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기대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면 답이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르코스 같은 거를 패러디해서 지금 현재 논문 심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의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 보면 초전도체에 꼭 이렇게 LK99라는 단어들이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L이 이석배 교수님, 그리고 K가 김지훈 교수님, 그리고 두 분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최동식 박사님이랑 연구를 함께 시작했던 연도가 이 99년도라고 합니다. 이때 이석배 교수님이 비전임 교수셨고요. 김지훈 교수님은 대학원생이었대요. 이때 만나가지고 시작을 했고 최동식 교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현재 이석배 교수는 퀀텀 에너지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08년도부터 다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뭐 챗 GPT든 크립토, 코인, 메타버스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되면 요새는 또 워낙 커뮤니티의 시대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종 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된 그런 굉장히 웃긴 이미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해외에서는 밈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데 자, 석배 원년 이석배 교수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발표했다. 그 두둥 하고 이제 떠 있죠. 그리고 이제 석배 1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석배 교수가 국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대안에서 고려로 바꾸었다. 이게 최동식 교수님, 이석배 교수님, 김지훈 교수님 이 세 분이 모두 다 고려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고려대 위상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학교 이름이 코리아 유니버시티라서 정말 다행이다 막 이런 짤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고려대학교를 넘어서 이게 진짜 논문이 통과가 되면 초전도 대학교가 돼야 된다. 학교 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 또 고려대학교의 영원한 라이벌 또 연세대학교가 있죠. 이 위기의 연세대를 구할 건 무엇이냐? 바로 초전도 빵이다. 우리 연세 우유랑 막 많이 만드는데 요 초전도 우리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초전도체가 전기 저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열량을 무한 제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만드는 거다. 이걸 우린 연구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각 대학교끼리 자기들끼리 놀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 10만 원권 발권 결정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석배영이 10만 원권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국내에서만 이러냐? 아닙니다. 글로벌하게는 LK99 코인을 만들어야 되고 지폐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미 뭐 이석배 교수님에 대한 그런 예찬, 숭배도 어마어마하고요. 요거 진짜 재밌는데 이것도 이제 외국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요거를 누가 또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주셨는데 약간 초식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문 올려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론은 막 열심히 제시를 하는데 막상 실험은 못해. 그래서 증명은 하나도 못해. 그리고 뭐 최첨단 기술 막 돈은 어마어마하게 부어가지고 해주는데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들지도 못하고 이게 완전 쫄보다. 근데 우리 석배형, 지훈이 형은 어떠냐? 논문 올리고 뭐 바이럴 어마어마하고 뭐 이거 성공 실패 고민하지 않고 일단 질러 우리는 이거 진짜 남자야 완전. 그리고 노 밖으로 막 얘는 막 숨겼잖아요. 실험하는 거 잘 모른다 그러고 이론만 그럴듯해. 근데 얘는 노빠꾸야. 우리는 이 상과학자들은 제조 과정 그냥 다 까? 약간 이러고 있고 진짜 그 구린 장비로 고려청자 굽듯이 그냥 1000번 넘게 굽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침 조깅할 시간 만에 세상을 바꿨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지금 이쪽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배형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뭐 이런 짤도 있죠. 지금 지구온난화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LK999 한 방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살만이 형도 이제는 우리가 가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아 저기 저 그 사막에서 그 조그맣게 기름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최첨단 초장부치 기술 좀 배워가지고 우리 그 사막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좀 되고 싶습니다. 약간 이러는 거죠, 얘네도. 그래서 기술 맛집 킹한민국. 그리고 머스크 형 늘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결국 지구의 중심이다. 그리고 뭐 크립토 AI 다 꺼져라. 이제 초전도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아마 그래도 많이 보셨잖아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판도라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신기한 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LK99 초전도체를 설명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스너가 맞습니다. 이게 초전도체 성질 중에 제일 흥미로운 건데 자석을 부상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전도체 그 이미지들 보면 꼭 이렇게 하늘로 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이 이 세빛둥둥섬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야. 실제로 띄운다.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이 된다.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청계천 그리고 뭐 서울역, 압구정 로데오까지 지금 보시면 약간 뭔가 자기 부상 열차들이 돌아다니는 도시가 되어 있고 완전 미래 도시로 다 떠 있죠, 여러분. 물체들이. 이 공간을 다 활용하는 완전 초미래 도시가 되는데 킹한민국이 이걸 해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완전히 제패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국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꺼지고 있습니다. 외국 애들도 그걸 받아줘요. 심지어 일본 애들, 중국 애들도 받아주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친 짤도 있는데 와 진짜 이건 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마블의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보면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있죠. 자비스는 원래 AI잖아요. 그냥 디지털 세상 속에 존재하는 친구인데 얘가 이제 울트론이 등장하고 우리나라 배우 그 수연 배우님이죠. 그 분이 이제 헬렌조라고 나오잖아요. 한국인 천재 박사. 어쨌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워지는 거죠. 비전이 사람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체로 이제 구워졌죠. 근데 이게 우리 킹한민국이 원래 이 고려청자,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기술자들도 따라오지 못하고 일본에도 전해준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고려청자잖아요. 이 기술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역시 킹한민국 국기의 달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는 필연적으로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마블에서도 그걸 알고 서울에서 촬영을 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미쳐갑니다. 그런데 이제 G7이 뭐 미국, 중국 이런 게 아니라 경기도, 충청북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각 도가 G7이고 인류 종말론자의 존 티토라는 분이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2036년 지도를 그렸는데 이 꼬레아 보이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강대국이 된다고 2010년도 기사인데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완전히 이 밈, 이 웃기는 이미지, 이 짤, 이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재밌는 얘기들로 좀 봤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임라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전도체에 대한 히스토리인데 7월 26일 날 이제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하고 나서 전 세계가 놀랐는데 그래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그리고 뭔가 아직 입증이 안 됐어. 그래서 중립 의견 그리고 부정 의견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때 재밌는 게 산카르 사르마 교수님, 굉장히 인자하게 생긴 교수님이 딱 계시죠. 이 메릴랜드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연구하는 센터 공식 트위터에 재미난 글을 올려요. 보면 이번 발견은 논리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진짜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을 한 거야.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게 뭔가 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다른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아니면 이거 완전히 사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1번을 응원하지만 2번 가능성이 높고 3번은 너무 바보 같은 일이라서 믿기는 어려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1번이면 무조건 베스트죠, 당연히. 2번의 현상을 발견을 했더라도 이건 과학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도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는 의견이긴 해요. 자, 어쨌든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또 매일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LK999가 굽는 방법을 공개했다 보니까 물리학자분들, 이런 이제 학자분들이 다 굽기 시작하는데 또 논문을 본 분들 중에서는 사기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직은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고 여러 번 트라이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중립과 부정이 반반 비슷한 의견으로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 2일에 데릭 로라고 하는 박사님이 낙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도 일본이나 국내 학회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게 기사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데릭 로라는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걸 제가 번역을 딱 해놨는데 결론 부분만 딱 보면 저는 현재 조심스럽게 낙관적입니다. 앞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 분들이 있거든요. 선 양과 로렌스 버클리가 실험을 했는데 물론 여기서 이게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또 설명할 수 없다고 할 수는 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저도 이건 잘 몰랐는데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늘 여기 막 이렇게 막 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뭔가 늘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 딱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실제로 과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지만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들도 과학적인 걸로 인정을 받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LK99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은 좀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의견인 건 맞죠. 근데 신기하게도 얘네는 이거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실험적으로 올려놔 버려서 이걸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따라 해보면서 만들어내면은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일단은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고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보고 있으나 앞으로 이제 며칠과 몇 주가 매우 흥미로울 것 같다.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의견이고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선 이제 8월 3일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한국 초전도 저온 학회까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게 나옵니다. 이때 워낙 또 부정적인 기사들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킹 오브 클론이라고 해서 이제 황우석 박사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다큐멘터리가 나왔거든요. 이거 혹시 그때 그 사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 어린 시선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8월 4일 어제죠. 바로 어제 초전도 저온 학회에서는 그 샘플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막 뉴스 기사들 나왔잖아요. 이거 뭐 보내라고 했다, 뭐 압박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3프로 TV에는 김기덕 그 박사가 나와가지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보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조금 이제 긍정, 부정, 중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부정적인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직 뭐 입증력 부족하고 해외에서도 구워봤는데 잘 안 돼. 허위 같아. 역시 이거 뭐 효과가 마이스너랑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테마주도 줄줄이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거 3일 천하로 끝나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와, 이게 테마주를 벌써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 요거를 이제 끌어당기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 초전도체 이슈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거 아시죠? 테마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오케이. 만약에 이게 논문 승인이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한 경우에 뭐 당장은 이렇게 피리침 쏘듯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근데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이든 뭐 메타버스든 AI 섹터들이 전부 타는 거 보시면 이게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죽을 거예요, 아마. 보통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상용화를 앞두고선 뭐 세력들도 매집을 할 거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저점에 이제 매집하신 분들이 점차 이제 계속 수량 모아가다가 수익 내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뭐 저는 늘 그런 사이클을 많이 봐왔으니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항상 조심해서 여러분 책임하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석배 교수님이 우리는 이 상온 초전도체 제조법 모두 공개를 일단 했고 현재 논문 심사 중이기 때문에 뭐 샘플 이런 것들도 당장은 주기 어렵다. 그리고 근데 우린 이미 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거 보면 각 국가에 있는 이 연구진들이 다 확인하고 체크해서 따라올 거야. 근데 너네가 좀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설명하는 자리도 좀 마련을 해보고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후속 연구까지 계속 할게.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진짜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세계 정복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근데 어쨌든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거 정말 전 뿌듯하고요. 이게 성공이 되면 베스트고 실패하더라도 이게 결국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에 어떤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국뽕 맞고 지금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번 완전 도약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하면서 저도 좀 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거 말고도 워낙 정리 잘해주신 유튜버분들 많잖아요. 아마 이제 짤 같은 거는 이제 다 보셨고 스토리 히스토리 라인도 보셨으니까 아마 근데 이 기술 뭐지? 어디 쓰이지? 이거를 아마 제가 틀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더 한번 찾아보시면서 뭐 거기서 투자까지 하실 수 있으면 진짜 찐 그 관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테크를 연구하는 그런 데까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는 그런 거 워낙 못하니까 밑에 또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네, 오늘도 네,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